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과의 회동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양정철 원장은 보도한 매체를 비판했습니다. 사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일과 시간 후에 만남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양정철 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관건 선거의 시작이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매체에 허황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식사비 15만 원도 본인이 냈다. 그리고 택시비는 식당 주인이 가는 길에 지금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짠하다면서 내줬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 한 명도 참석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은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 엉뚱한 의혹이나 추측은 당혹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아무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이해운 의원 정보위원장인데요. 국정원장 나오는 1분도 독대 안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섭섭한 마음 털어놓았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오늘 해명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해명.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고요. 그리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날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일과 이후에 삶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거절할 시간이 없었죠. 택시 열고 제가 출발할 때 가로드렸으니까. 자주 이렇게 오세요? 친분이 좀 있으신 사이세요? 제가 그분이 이 자리가 없잖아요. 베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점심 와서 보니까 무슨 어디 일주일 전부터 뭘 새로 하신다면서요. 전 당연히 그분이 베스인 줄 알았죠. 뉴스에서 보니까 옛날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거 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사드를 드린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꼭 말해야 되면은 그때 할 건데 그러면 아마 다 그냥 어이가 없어 하실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정태근 의원. 네. 일과 이후의 만남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정원장을 그러면 일과 이후에는 보안 요원들이 챙기지 말아야 되고 그냥 사생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요? 사실은 국정원장은 퇴임 이후에도요. 특별한 관리 대상이고 그리고 보안 대상입니다. 저는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뭐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라니까는 육군참모총장이 나오지를 않나. 외교부 장관은 뭐 태극기가 구겨지고 문서가 유출돼도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나. 더더군다나 국정원장이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한식당에서 모임을 했고 그 주변에 보안 요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저 국정원장의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양정철 원장이 5월 14일 날 취임해가지고요. 5월 16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고 5월 18일 날 노무현 10주기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면서 유시민 그 이사장한테 출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했고 바로 3일 있다가 지금 서훈 원장을 만난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과연 사적인 모임에 인사치레로 갔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상의 상황에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다만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정의당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촛불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남이다. 왜? 이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일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다분히 부적절한 만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 반 동안 저렇게 만났으면 당연히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국당이 자꾸만 국회를 안 돌아서 그러는데 지금 정보위 바로 열어야 됩니다. 바로 열어서 국정원장이 정말 어떤 계기로 어떤 권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분명히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차지원 교수 어떻게 보면 광폭 행보인데 나쁘게 양경철 말하면 원장 말이에요. 예, 오지랖이고 말이죠. 뭐 그만큼 상당히 양경철 원장의 뭐 능력, 실력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만든다. 예.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양경철 원장이 아무래도 일가 이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만남은 그 유명한 가수 그 김건모의 그 가요 이름이기도 네. 제목이기도 네. 한데 그 가요에 있는 말이 나와요. 가사에. 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노는데 어디서 불러보시죠. 제가 언제 따로 한번 기회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간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정철 원장은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당의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당의 이 총선 전략을 기획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만난 대상은 과거 정치 개입 논란을 상당히 많이 빚었던 정보기관의 장이라는 겁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적 만남이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특히 총선을 지금 불과 열흘 앞두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열흘이 아니고 10개월. 10개월. 두 번째는 지금 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단호한 이 그 개입을 안 하겠다는 천명을 하면서 지금 그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에 출입하던 IO 정보관들을 다 지금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보에만 지금 집중하겠다. 그런 태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상당히 진정성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기관의 장이 지금 여당의 싱크탱크의 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지금 정치적 개입의 시비 논란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그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정치권 얼씬거리지 마라. 영이 서겠느냐는 겁니다. 또다시 국정원을 정정의 한가운데로 내몬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정원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아주 엄중한 그런 지금 책무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일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만난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대북과 관련된 무슨 정책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지금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대북과 관련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총선용이네. 이거 양경철의 아이디어네. 이런 식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들이 정쟁의 시비거리에 휘말릴 수 있는 빌미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서훈 국정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정보위 개최를 자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본인들이 아주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그날 무슨 경위로 만났고 어떤 대화가 나갔고 그때 참석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걸 갖다 국민들이 소상히 밝혀야만 국정원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시비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교수 이제 양정철 원장 그날 이제 행적을 보면은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식당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본인이 그 부분을 밝힌 것도 만약에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모습을 노출하고 가겠느냐라는 것 주장도 하고 네. 또 은밀하게 할 얘기 같으면은 그렇게 뭐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겠느냐 그리고 또 나와서 이렇게 뭐 노출을 하게끔 하겠느냐 아니면은 먼저 뭐 가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떳떳하게 사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해명의 근거는 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결국은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대단히 중요한 예.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사적인 만남이냐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냐? 전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게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과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적 만남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라는 점에서 과연 우리 속담에 뭐 참외밭에서 뭐 이런 뭐 신발끈 이게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해받을 행동은 가급적 신중히 처신하라는 어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한 처신이 두 사람에게 요구됐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이게 뭐 둘의 만남이 신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선 개입 뭘 위한 만남 아니냐. 뭐 심지어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여당 내 공천 추천자와 숙청자에 대한 정보 수집,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 수집. 이건요. 과거 공작 정치 시절에나 있던 얘기죠. 너무 과도한 어떤 그 여론 작업 또는 정치 공세.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 썩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요.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구체적 사실만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거라면 정말 큰 문제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둘이 만났다는 것만 갖고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이 다 궁예입니까? 둘이 만난 사진만 보면 다 압니까? 총선 개입을 얘기했는지 북풍 공작을 얘기 다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좀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국정원장의 처신이라고 하는 관점은 또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서 국정원장의 처신과 관련된 측면에서 또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앞서 우리 차재원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그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어떤 국정원법 개혁 이런 것도 지금 차제에 더 제도화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어떤 그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세 분 패널 모두 국회 정보위 소집의 필요성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정치권 반응 한번 듣고 패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본인이 입장을 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국회 정상화해서 지금 이제 관련법들 제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처리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인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계속 의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적인 친분이 있으셨더라도 어쨌든 총선 앞두고 책임자들끼리의 만남은 뭐 국민들이나 야당이 보기에는 조금 더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 발표 이미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입니다. 왜 만났나 다 의심을 할 거죠. 4시간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4시간 만나는 모임을 잘 가져본 일이 없어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국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서훈 국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보위원장인 저에게도 지난 하노이 회담을 하는 당일날 전화번호를 달라 5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번을 다 거절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아주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독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이혜훈 정보위원장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패널 한번 모셨습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하십니까?
그 이제 너무 정치권이 예. 지금 서로 논쟁만 하고 막 막말하고 예. 서로 막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고 진작 그분들을 모실 좀-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주제 다뤘는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사안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뭐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저 양정철 원장이 즐기고 있구나, 이 상황을. 저분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그 야인 시절을 어떻게 참고 보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일부러 들켰다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막 해명을 하시고 예. 뭐 계속 문희상 의장도 만나고 유시민 이사장한테 대선 출마하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쭉 봤을 때 보면 현재 상황들을 되게 정치하는 것으로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양정철 원장이라는 실세가 국정원장을 만났으니까 문제죠. 그것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취재 경위에 대해서 되게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좀 뭐라 했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 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홍보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한 공무원한테 배를 째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째드리겠다가 아니고 째드릴까요? 까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오만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참 유감이었었고요. 근데 양정철 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공직을 떠난 지 좀 오래돼서 감을 좀 잃으신 것 같은데 공직이라는 자리의 무게감,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건 잡았다는 누구 얘기를 쓰신 겁니까? 이거는 그 총선 개입 파상 공세 시각에 대해서 예. 이제 물어보신 야당에서? 네. 그렇죠. 이제 강효상 의원 건 때문에 좀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었는데 예. 이 건 가지고 좀 세게 나갈 것 같아요. 한국당 같은 경우. 예. 그래서 한 건 잡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양문석 박사, 먼저 언론에 대한 양정철 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어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양정철 원장이 범죄 혐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핵심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야에 있어서의 긴장 국면과 국회 정상화 논의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왜 양정철 원장을 추적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그 탐사 보도의 이 관례를 보면 그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든지 핵심이든지 그 전국에 있어서 핵심이든지 이런 사람을 추적 탐사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팩트가 왜 하필이면 양정철을 쫓았을까?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논의를 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논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양정철 원장이 지금 핵심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또 그 취재하는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화면을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만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는 모르고 아마 취재진이 쫓아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 나오는 사람을 보고 경찰청장인가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아는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공천 작업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는지 이러려고 아마 쫓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대 앵커 중에 질문이 가장 긴 앵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폼나게 대선 공작이라고 그러지. 소심하게 총선 공작이 뭡니까? 11개월이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물타기라고 보는데 양정철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은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적절한 만남에 있어서 정치 공세가 과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팩트가 다 어긋났어요. 똑대냐?
독대 아니죠. 독대는 일반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독대 아니죠. 그러면 비밀회동, 밀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밀회동이냐 밀회냐? 아니죠. 동네 방네 서서 식당 밖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그 밀회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청와대 그 정무수석하고 이한구 그 공심위원장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각각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 각자 들어와서 호텔 방에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빠져나갈 때는 뭔가 공작의 그 업무들이 그 진한데 미래 아니고 비밀회동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팩트가 다 어긋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밀회동 미래 그리고 공작회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먼 산 쳐다보다가 어깨를 툭 쳤어. 그 정도의 잘못과 악의에 찬 그 흉기를 휘둘렀어. 이 정도의 죗값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죗값의 무게는 달라요. 그 다른데 거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처럼 그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고 정치 공세고 지금 물타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팩트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고 비판을 하고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데 예. 팩트를 다 떠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스운 거죠. 그리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 뭐 저럴 수도 있지.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저는 이제 만나면 뭐 부석절 만나면 다 말하니까 거느기 빼더라도 해명 자체가 이제 이거 상당히 상식에 반하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독대냐 아니냐. 그 카메라 찍힌 걸 보면 둘이 서훈 국정원장하고 이제 두 분이 양정철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이게 그 자리에 마지막에 떠날 때 인사 정도는 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한들 또 이게 끝까지 같이 4시간 있었는지 도중에 갔는지 언제 왔는지 이걸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헤어질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헤어질 때 당연히 저는 인사 정도는 서훈 원장한테 하는 게 맞고 따라서 이게 독대냐 아니냐 이것도 이게 반드시 저는 이게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 중에요. 그는 이제 그 독대인지 아닌지는 CCTV를 보면요. 식당에 보면 웬만한 게 큰 식당 다 CCTV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누가 들어오고 알고 예약 현황을 보면 누구 외 몇 명 예약 현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건 반드시 그 밥값 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정철 이분이 뭐라 해명했냐면 본인이 식사비는 본인이 냈는데 근데 문제는 들어갈 때 식당 주인한테 15만 원을 현금 줬다 했어요. 도대체 이게 밥값이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고 현금 이게 15만 원을 먼저 줍니까? 1인당 이게 8만 8천 원짜리 집입니다. 단품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술값이 7만 원 정도 나오는데 1인당 이게 술값이 소주 몇 병 물 줄 알고 어떻게 15만 원을 주고 다시 이게 백수라고 5만 원 택시 돌려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자분 있죠. 기자분도 이게 오늘 하면서 15만 원 현금 냈다고 말을 맞춰요. 그런데 저도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낼 때는 회사의 그 취재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개인 카드로 내지 15만 원 지갑에 들고 다니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요즘 이게 다 웬만한 그 택시비든 아이스크림 하나도 이게 다 카드로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카드 밥값 낸 걸 결제해 보면 원장이 법인카드로 뭐 70만, 80만 다 냈든지 몇 명분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김영란법은 실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드하고 CCTV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부를 밝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사까지 하려면 수사 고발됐잖아요. 해야 되겠죠.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다 하고 그다음에 김영란법은 직권으로 조사하니까 검찰이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사적 모임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기자가 동석했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토의 동지적 관계에 있는 기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4시간 반을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향후 총선이나 아까 뭐 대선도 말씀하시는데 정치에 관한 대화를 안 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모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정춘숙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적 모임이고 정보위 열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국정원을 항의 방문을 했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정보위는 안 열고 있어요. 이건 뭐 1당과 2당의 악마적 공생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보위원장은 나와서 한 번도 국정원장을 독대한 적도 없고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소집하겠다고 얘기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소집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당장 확인해야 될 1당, 2당에서는 사적인 모임이다, 정치적인 문제 아니다, 고발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정보위를 열어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냔 말이에요. 예. 저는 이번에 정보위가 안 열리면 자유한국당이 암만 장애투쟁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정보위 열어야 됩니다. 예, 양문석 박사. 예, 저도 뭐 정보위 여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선조국 변호사가 독대에 대한 의심을 이제 하는데 아주 독특한 논리로 이제 의심을 하는데 지금 독대가 아니었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태근 의원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영화관에 영화를 보고 나서 누가 물어봐요. 야, 사람들 많이 왔대? 하면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기자들만 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양정철 원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가 있는데 아무리 친한 기자가 있어도 기자가 있는데 내민하거나 문제가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기자 출신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 관행이고 상식이고 행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밀한 이야기, 기자한테 특종 줄 일 있나요? 기자는 관계보다 특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있는 데서 특종을 줄 일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는 좀 상식선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 정보위 그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정보위 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예. 저는 기자에 대해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자라는 위치라는 게 지금 뉴스와이드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에서 양정철 원장 보러 나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하다고 그래요.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자, 그거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뉴스와이드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한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팩트 중심으로. 자, 장성철 소장도 한 말씀.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세요. 양문석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 갑자기 청문회로 가네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과한 표현이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총선을 11개월을 앞두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시내 모처에서 저렇게 만났어요. 4시간 동안. 그러면은 민주당과 양문석 이사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옛날에 민주당이 한국당, 새누리당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저는 벤치마킹 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뢰이 그렇게 했겠지요.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또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데 적어도 11개월 전에 총선 이야기나 대선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있는 국회 정상화에 있어서 해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까마득하게 남은 거의 1년 뒤에 있는 총선 공작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전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공작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기준을 잡는 거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해도가 약간 떨어져서 처음 나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미래에 아주 먼 미래의 총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정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셔야 됩니다. 인신공격입니까? 처음 나와서 그런 것 건데? 같은데 이런 식의 표현은요. 사실 본인이 불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정기남 교수. 예. 예, 저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연구원장이 여기에 답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정원장이라는 위치잖아요. 공인이잖아요. 물론 저기 양정철 원장은 공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만남의 내용까지 뭐 공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4시간 반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것은 국정원장이 그런 처신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장이 어떤 계기로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총선 개입이니 공작 정치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침소 봉대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붙이면요. 아까 좀 전에 뭐 문재인 정부는 어땠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야당이라면요. 철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증거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설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지금 야당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차재원 교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양정철 원장이 해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국회의장 단독으로 만나 또 국정원장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관심 갖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명하면서 전직 국회의장 만난 것 다 인간적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해서 찾아뵀다. 소 원장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람 도리,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하는 일이다. 정치 이외에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해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권 출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2년 동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에 뭐 이제 정치 일선으로 일단 돌아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정권을 만들었던 뭐 선후배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인간적 도리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장까지는 몰라도 국정원장까지를 만나는 것 자체는 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한다면 굳이 꼭 이 시기에 만났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서훈 원장 정도 되면 양정철 원장하고 충분하게 뭐 인사를 안 하더라도 마음이 떠서 서로 주고받을 정도의 아마 그 관계는 저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정치적 논란을 한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처신을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번쯤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바로 앞에 정권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세 측근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양정철 원장에게 이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불행했던 그 헌정사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양정철 원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 일과 이후의 시간까지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죠. 그렇죠. 본인의 무게를 깨닫는 것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